오늘 그런 의미에서 어깨 통증에 그래요. 대해서 원인, 치료법까지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환절기잖아요. 그래요, 추석 맞아요. 끝나고 나서 확 이제 가을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이런 환절기 어깨 통증으로 밤잠 못 이루고 계시는 분들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저와 평등이라면 네. 저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겠습니다. 어. 자, 나란히 하려면 어깨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말 못할 어깨 통증으로 꼭 참고만 계셨던 분들 오늘 바로 텔레비전 앞으로 모이세요. 네, 바로 전화 주시고요. 전문의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18-6875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02-318-6875번. 뒷번호가 일부랑 좀 달라요. 그러네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318-6875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전화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어깨 아프시면 전화 들고 있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아, 또 드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문자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샵 3772번 누르시고요. 문자로 고민 남겨주시면요. 역시나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보기 전에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의 어깨 건강을 책임져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요? 네. 그래도 어깨 참 튼튼해 보여서 좀 네. 안심이 됩니다. 그래요? 주석병원의 최진우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출연하신 원장님 어깨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요. 네, 듬직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네. 나 오늘 건강 아이콘 방송을 최진우 원장님한테 전격적으로 맡겨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될까요? 맡겨도 될까요? 네, 믿고 한번 그러면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긴장도 풀고 어깨 네. 건강에 대한 지식도 알아볼 겸 네.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깨를 지켜라 베스트 5. 야, 이런 것도 준비됐나요? 네. 준비 많이 하세요, 깜- 요즘. 예, 누가요? 나인스 PD가요? 네. 예, 좋습니다. 베스트 5 한번 지켜보죠. 네,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어깨를 지켜라 베스트 5, 5입니다. 어깨 통증 예방과 치료에 좋은 음식이나 생활 습관은 인데, 예방과 치료에 좋은 야, 음식과 음식. 생활 습관, 예.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음식 있겠죠. 전 생활 습관이 있을 것 같은데. 닭날개 이런 거 먹어야지. 왜요? 같은 날개 쪽이니까? 어깨 좋아야 되니까. 이렇게 원초적인 대답이 돌아오나요? 아까 박사님이라고 했던 거 좀 실망인데요. 네, 예. 어쨌든 원장님 네. 있을까요? 음식이? 예, 사실 정형외과 학회 차원에서는 어깨에 좋은 음식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찾아봤는데요. 네. 한의학에서는 어깨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도우면서 뼈와 인대에 좋은 음식들이 어깨에 좋다고는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요. 생활 태도로는 그것이 더 중요한데요. 네. 항상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스트레칭. 갑작스러운 이런 활동, 갑작스러운 운동 이런 걸 막아주시고 항상 어깨 주변에 있는 큰 삼각근이나 이런 근육을 강화시키는 근력 운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음식은 양방에서는 없다. 음. 예, 또 특별한 음식 없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먹으면 되죠, 뭐. 그때그때 당기는 음식? 예, 정답이네요. 예, 치맥 먹으면 되고 생활 네. 습관은 어깨에 있는 근육을 좀 평상시에 좀 스트레칭 좀 하고 네. 강화시켜라. 너희들 너무 운동 안 한다. 이런 얘기죠. 또 찔리는데요.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깨를 지켜라 4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보시죠. 네, 어깨를 지켜라 베스트 5 4위. 어깨 수술은 안전한가요? 재발이나 부작용 위험은 없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일단 어깨 수술. 수술은 무서워요. 네, 수술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꼭 필요할 때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요. 예. 네. 불필요한 수술을 하는 건 아니죠. 네. 자, 그런데 재발이나 부작용 위험은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자, 원장님, 어깨 수술 요즘에 좀 많이들 받지요? 네, 많이들 받으시죠. 부작용이나 위험성 같은 거는 높지 않습니까? 요즘에 어깨 수술은 대부분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 작은 절개창을 여러 가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감염이라든지 말초신경 손상 같은 합병증이 거의 없는 수술로 수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안전하다는? 네. 안전하다는 음. 얘기죠. 네. 요즘에 어깨는 보통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을 네, 하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술 자체가 부위가 좀 작겠네요. 예, 뭐 나중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은 옛날에 음. 불주사 자국 같은 거 몇 개 그 남는 그런 정도거든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럼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위죠. 어깨를 지켜라 베스트 5 3위 만나보시죠. 어깨를 지켜라 베스트 5 3위입니다. 어깨 통증은 반드시 수술해야 하나요? 라고 3위로 이런 궁금증이 나왔는데 역시나 4위에 이어서 수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만큼 네. 좀 걱정이 많으신 거죠. 수술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어깨 수술이 실제로 시행된 게 많이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원장님한테 한번 더 여쭤보죠. 한번. 네. 예, 수술은 좀 안전할까요? 네, 수술은 어깨 내시경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매우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3위가 반드시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네. 반드시 수술해야 하나요? 예. 하는 거예요? 예, 그 자꾸 예. 수술 얘기를 처음부터 해서 그런데 예. 네. 사실 어깨 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원인에 정확하게 진단이 된 후에 원인에 따라서 어떤 거는 보존적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꼭 필요하면은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무조건 수술하거나 무조건 뭐 예. 보존적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반드시는 아니겠죠. 예.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었다. 네. 네, 최준우 원장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수술이 처음에 나와서 그런지 이제 긴장하셨어요. 우리가 또 수술로 몰아가니까. 조금 이제 웃기 시작하겠어요. 어깨는 네. 꼭 수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술 안 하는 환자들하고 수술하는 환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떤가요? 그 예. 우리가 실제로 어깨에는 50견이라는 오해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안 한다고 일반인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저처럼 이제 병원급에 있는 의사들한테 찾아오시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찾아오신 환자의 10% 이상은 수술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10%.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수술 얘기 그렇군요. 이제 하는 건 아니겠죠. 네. 3위 알아봤고요. 네. 이제 점점 이제 1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네. 2위부터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2위요? 네. 어깨를 지켜라 베스트 5 2위 함께 보시죠. 어깨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치료된다? 이야, 이거 궁금하네요, 진짜. 네. 저절로 치료된다. 이거 저절로 치료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앞집 아저씨, 뒷집 아줌마한테. 다 50견이니까. 예. 자, 어깨 아프신 분들 다 50견이라는 얘기 네. 들으셨을 겁니다. 옆집 아저씨, 아줌마한테. 다 그래서 이거 병원 안 가도 돼. 등산 가다가 산책로에 있는 거 몇 번 돌리면 다 나. 예, 이러거든요. 예, 원장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제가 50견이란 말을 참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세요? 예. 50견이란 말은 네. 왜 싫어하세요? 50견이란 사실 우리 의학에서 그 어깨에 대한 학문이 발달하기 전에 50대 정도의 환자분들이 그냥 어깨가 아픈 것이 통칭해서 쓰던 말입니다. 실제로는 정형외과 용어가 아니고요. 정형외과적으로는 별다른 원인 없이 어깨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굳으면서 아프다가 1, 2년에 걸쳐서 좋아지는 1차성 동결견을 50견하고 제일 유사한 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절로 낫는 그 1차성 동결견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닙니다. 놔두면 보통은 악화되거나 나중에 손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절로 치료가 된다, 안 된다? 그럼 답은 어떻게 되죠? 아니다. 아니다. 거봐요, 이거. 옆집 아저씨 틀렸어. 네, 저절로는 절대 아니다. 네. 저절로는 절대 안 낫죠. 네. 병인데. 그럼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은 그만 대망의 1위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죠? 1위가 궁금해요. 예, 제가 네. 생각하는 질문도 같을지 궁금한데 제가 한번 네. 여기 써봤거든요. 한번 보여주시죠. 1위. 어깨를 지켜라. 베스트 5. 1위. 어깨가 아프면 다 50견인가요? 예. 어떡하죠? 원장님이 예. 싫어하는 단어 나왔네요. 야, 이거 우리 나표님이 이거 1위는 좀 지울 거 그랬어요. 이제 우리 최준호 원장님 화나실 것 같아요. 예. 동결건인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자, 원장님 이거 답은 어떤가요? 어깨가 아프면 다 50견?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뭐 50견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의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50세 정도의 중년분들 어깨 아픈 걸 통칭하던 용어이기 때문에 실제 용어로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성 동결견이라 그래서 갑자기 별 원인 없이 굳고 아파지는 그것이 이제 50견과 제일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50견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저절로 좋아진다는 병, 그거는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깨 아파서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 회전근개라든지 아니면 해부학적 이상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네. 그래요. 이럴 줄 알았어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원인이 네. 있으니까 아픈 거고. 그 원인을 오늘 찾아서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상담 전화가 지금 걸려오고 있네요. 만나볼까요? 예, 만나봐야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깨가 불편하세요? 예. 네, 증상 좀 말씀해 주세요. 어깨가 지금 작년 한 10월 경부터 아파가지고. 예. 그래서 일반 신경외과에 가가지고 한 2번 이제 한 석 달 간격으로 주사 맞을 땐 괜찮고, 그래서 그 후에서 그 주사가 여러 번 맞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연골 주사를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맞고. 아이고야.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뭐 그렇게 그때 심한 상태가 아니고 그랬는데 안 나가지고 MRI를 찍어가지고 갖고 갔더니 이게 좀 생각보다는 심한 상태인데 네. 이제 연골이 닳아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후에 일주일분 약 먹으니까 약 먹을 때만 괜찮고 지금 네. 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프로로 치료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나와서 지금 문의하는 오늘 있는데. 일단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진우 네. 원장님 바로 연결시켜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또 물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네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르신 젖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예, 어깨를 옆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꺾어 보십시오. 아프십니까, 혹시? 이거는 안 아프고 여기서 아프거든요. 이게 어디가 그렇습니다.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안 보여서 저희가. 말씀해 주세요, 아버님. 어디가 아프세요? 네. 그래, 네,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0개월 전부터 아프셨고, 아니, 작년 10월부터요. 그러니까 10개월 정도 되셨고요. 네. 연골 주사라든지 아니면 염증 주사를 계속 맞으셨는데 주사를 맞으실 때만 아프셨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MRI를 찍었는데 예.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씀을 네. 들으셨는데요. 네. 사실 어깨의 퇴행성 관절염의 빈도가 그리 크진 않습니다. 네. 오히려 어깨 주변에 있는 힘줄이라든지 이런 쪽 통증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네. 사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 자체가 약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 물도 조금 고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견봉쇄골이라 그래가지고 네. 어깨에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렇게 눌러지는 그 부위 있지 않습니까? 툭 튀어나온 부위. 예, 위에 툭 튀어나온 부위. 예, 거기가 예. 아프십니까? 거기 아프고 또 요 옆으로 돌아가서 예. 양쪽 모르지만 옆으로 돌아가면 이쪽일 것 같은데. 네. 그거 네. 맞습니다. 예. 보통 관절염이 생기는 것은 그 견봉쇄골이라 톡 튀어나온 관절에 좀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이거는 보통 약물이라든지 주사 치료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가면서 아프신 게 있다고 하셔서 제 생각에는 그 회전근개 질환이라든지 이런 그 심줄의 문제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선 뭐 약 일주일 먹고 그럭저럭 하는 치료밖에 안 되고 자, 그래서 그러면 프로로 이런 경우엔, 치료를 예. 제가 들어서 먼저도 그것이 예. 해당이 되는지 하고요. 그럼 제가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작년 10월부터 어깨 통증이 있으셨고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통증이 있으시다 그러면 자 원장님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관절 내시경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관절 내시경 치료는 네. 이제 아무리 보존적 치료를 해도 호전이 안 될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견봉쇄골 관절염인 경우에도 네. 도저히 조절이 안 될 때는 네.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견봉쇄골 관절염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셨던 퇴행성 관절염도 치료가 되겠죠. 네, 가능하죠. 예. 자, 오늘 저희가 어깨 방송을 하면서요.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도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관절 내시경 치료로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다룰 내용이거든요. 네.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제가 이제 시청자분이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거 한번 계속해서 저희랑 같이 공부해 보시죠.
오늘 전화 주셔서 예. 네. 2%로 치료는 거기에 그래 예. 그거는 지금 예, 현재 네. 원장님 말씀은 해당이 안 되는 쪽으로 이해해도 네.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한번 일부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지금 오늘 네. 2부 방송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2부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더 오늘 전화 자세한 주셔서 내용은요.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네. 도움 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어깨 치료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주사 치료도 있을 수 그렇죠.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주사가 안 됐을 때는 또 뭐 내시경 치료도 도움이 될 텐데 오늘 좀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오해들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앞에서도 네. 저희가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 어깨가 아프면 거의 다 50견이라고 생각한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아니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깨 질환의 종류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어깨 질환은 크게는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보통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오십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결견처럼 어깨 관절이 굳어가지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관절 운동이 안 되는 그런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깨가 잘 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이제 재발성 탈구나 만성 불안정성 같은 병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회전근개 같은 어깨 주변에 힘줄이 파열이 된다든지 해서 근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시청자분이 전화하신 것처럼 네. 관절 자체에 관절 뭐 연골이 이제 까지면서 발생하는 관절염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당히 많네요. 네. 그래요. 오늘 저희한테 집중적으로 이제 전해주실 내용이 회전근개 질환입니다. 네. 근데 회전근개 네. 박사님이 아시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시청자분들 네. 회전근개가 뭔지 하실 거예요. 개념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어깨는 기본적으로 어깨 쭉지뼈와 팔뼈가 관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형태는 골프 티 위에 골프 공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어떤 관절보다도 운동 범위가 넓습니다. 대신에 매우 불안정해서요. 주변에 근육 힘줄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관절의 안정성을 돕습니다. 그래서 앞쪽부터 그 관절을 감싸고 있는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형근을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부르고요. 마치 하나의 기관처럼 작동을 하면서 어깨의 제 위치에 놓이게 하고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힘줄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회전근개라는 게 이제 힘줄 얘기인데 어깨에 네. 있는 힘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어깨에 있는 힘줄이 찢어진 거를 오십견이라고 잘못 알고 치료받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저희가 방송 건강 아이콘 36.5에서 정말 어렵게 준비를 했어요. 네. 자, 오십견 아니라는 거 다시금 말씀드리고 회전근개 파열일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원장님. 회전근개 파열이라면은 회전근개가 힘줄이지 않습니까? 네. 힘줄이 파열됐다면은 이것도 뭐 조금 찢어진 것도 있고 뭐 완전히 찢어져서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또 단계별로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회전근개 네. 질환의 종류에는 회전근개 주변에 뭐 해부학적으로 찢어지거나 하지 않고 염증만 껴있는 회전근개염이라든지 점액낭염이 있을 수가 있고요. 회전근개가 지나가는 주변에 뼈가 아래쪽으로 돌출이 되면서 회전근개를 누르고 있는 충돌증후군, 그리고 그런 원인들이 되면서 이제 회전근개가 부분적으로든 전층으로든 파열되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여주는 게 이건 이제 전층 파열이고요. 네, 전층 이거 파열이고. 전층이라는 거는 다 파열됐다는 얘기고 이건 부분층 파열이네요. 지금 네, 네. 슬라이드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네.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힘줄이라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냥 뭐 한 가닥 줄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보통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게말살이라든지 아니면 머리다발처럼 그렇게 뼈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게 개바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예. 이것이 이제 자극이 되고 충격이 가다 보면 이렇게 한 가닥씩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확실히 예. 오는데 오늘 개바살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 저렇게 터진 거, 일부가 터진 것을 그러니까 찢어진 것을 부분층 파열. 파열이라고 네. 하는군요. 예. 치료도 다르겠네요. 전층 파열하고 부분층 파열이. 전층 파열은 이거는 또 어떤 전층 완전히 파열은 나와요. 이렇게 예. 해서 이제 게말살이 터지다가 이제 전체 끊어져 버린 것을 이제 전층 파열이라고 하죠.
네, 그렇군요. 자꾸 이제 게맛살로 아, 비유를 해주시니까. 게맛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저녁 못 먹고 들어왔는데 음. 정말 먹고 싶네요. 끝나자마자 게맛살 먹으러 가야 되겠네. 이해는 참 잘 되는데 네. 좀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이해가 잘 되니까 네. 좋은 거죠. 자, 그러면 회전근개 질환 왜 생기는 건지 원인도 중요하잖아요. 좀 짚어주세요. 우리 회전근개라면 보통 이제 40이 넘어가면서부터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퇴행성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림에 보다시피 자꾸 머리 위로 올라가는 그 활동을 반복적으로 함에 따라서 자꾸 이제 조금씩 닳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회전근개가 지나가는 그 주변에 뼈가 튀어나와서 계속해서 자극을 준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런 뭐 사고로 통해서 외상력이 가해질 때 회전근개가 파열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 원인을 알 필요는 없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청자분들이 이쪽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죠. 저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네. 저는 이런 걸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방송에서는 그러면 내가 어떤 증상일 때 아.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말입니까?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예, 의심을 네. 해서 내가 선생님을 찾아가야 됩니까? 그것만 알면 그다음부터는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중요하죠. 해주시는데요. 네. 자, 원장님,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야 되죠? 우선 매우 극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사파를 보시면은 갑자기 누가 벤치로 자기 그 아이고. 살을 뜯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그리고 특히 밤에 더 아픈 야간 통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회전근개는 있는 부위가 아니라 주변의 근육을 따라서 심하면 팔, 그리고 등, 어깨 쭉지, 그리고 더 심해지면 목이나 두통까지도 발생하는 방사통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의사가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보는 검사를 이학적 검사라고 하는데 이학적 검사를 해보면은 충돌 사인이 나타납니다. 아까 시청자분께 제가 옆으로 해서 앞으로 꺾어보라고 했을 때 네. 그게 이제 충돌 사인을 한번 보는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힘줄이기 때문에 심하게 찢어지기 시작하고 많이 끊어져 버리면 이제 근력이 약화돼서 우리가 팔을 옆으로 한 90도 정도 드는 거에 근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팔을 못 든다는 얘기죠. 네, 네. 자, 한번 이렇게 들으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못 드는 거죠, 이렇게. 되네요. 방송 화면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뭐 벤치로 이렇게 누가 잡아 뜯는 듯한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진짜 정말 좀 리얼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아픈 것 같아요. 정말 벤치로 뜯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표준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요. 잠을 못 잔다는 얘기죠. 리얼했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이 지금 제목이 나가고 있지만 밤이면 더 아픈 어깨 통증이에요. 잠을 못 자요. 그런 얼마나 분들. 괴로우실까요? 이야, 네. 이건 정말 이런 분들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전화가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네. 전화 상담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예.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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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어깨 불편하신 거예요? 제가 어깨가 네. 그냥 이렇게 눌리는다고 그러고 하거든요. 눌린다는 어깨가 느낌이. 네. 그렇지. 그는 이제 뻐근해가지고 눌리는데 그러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탁 깔아져 버려요 그냥. 예. 그리고 머리 좀 띠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 지금 약을 먹는 제가 한 10여 년이 다 됐거든요. 와, 네. 네. 혹시 그 병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신 거 있으십니까? 근데 진단이 별거 모른다고 그렇게만 나오더라고요. 모른다고 하시고. 네. 자, 근데 진통제라고 네. 하더라고요. 저 의사가. 예. 자, 오늘, 그래서 예. 오늘 지금 어깨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요. 아마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최진호 원장님 연결시켜 드릴게요. 예, 원장님 10여 년이나 됐고 약으로 지탱하시는 것 같아요. 어깨가 뻐근하면서 짓눌린 느낌이 있으셔가지고 하는데 뭐 좀 해결 좀 해주시죠. 네. 어르신, 예. 어깨가 들리긴 하십니까? 팔을 예, 들 때 예. 팔이 들리십니까? 예.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다시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옆으로 드시고 예. 앞으로 이렇게 꺾어 보실 때 아프십니까? 뒤쪽으로? 아니요. 그럴 땐 아프진 않으세요. 음. 그러면 갑작스럽게 짓눌릴 때만 그렇게 아프신가요?
아니요, 이제 약 기운이 제가 받은 약을 하루에 2번을 먹는데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요. 네. 자다 일어나면 약 기운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식전에도 먹고 그냥 아침 일찍이도 밥도 안 먹고 먹는데 네. 약을 먹으면 괜찮아요. 그 팔이나 손끝으로 저린 감각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그런 적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깨는 제가 이게 지금 손대고 있는 이 어깨 주변이 아프신 건 맞습니까? 예, 그 여기 팔 여기 팔 올리고 꼬부러지는데 네. 거기서 목 쪽으로 이렇게 목 쪽으로 그냥 뭐 올리는 것처럼 빠근하고 네. 그냥 그러다 보면 사람이 그냥 막 녹초가 돼 깔아져 버려요. 그냥. 많이 괴로우신 것 그래-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머리도 뭐 띠여기 아프고 그래서 약을 한 10여 년째 먹고 있어요. 예. 어깨를 움직일 때도 아프십니까? 예? 어깨 움직일 때 아프십니까? 어떻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 예. 아파요. 안 예. 아프시죠? 네. 그러면은 목을 움직이실 때 그 증상이 심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그것도. 그것도 아니시고요. 자, 이럴 땐 뭐 정밀 촬영 같은 게 필요할까요? 네. 아마 안 받아보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10년이 넘으셨는데 안 받아보신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어르신이 어깨가 실제로 아픈 건지 아니면은 목 디스크라든지 이런 목에서 신경이 눌리거나 이런 경우에도 어깨 주변으로 방사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때는 별로 아프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충돌 사인도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어깨와 목 동시에 그 전문의의 진료와 정밀 검사가 좀 필요해 보이십니다. 검사 받아 보셨어요? 그냥 의사한테만 얘기만 듣고 그 의사가 약을 주셔서 뭐 먹거든요. 사진을 찍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전문의의 아마 상담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예, 지금 목소리 들어보면은 많이 고생하신 목소리인데 10년간 고생하셨고. 예, 그럼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10여 년 전 되셨고요. 지금 최진호 원장님께서는요. 어깨하고 목 쪽에 지금 다 같이 좀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시니까 그쪽에서 정밀 촬영이든지 정밀 검사를 좀 먼저 받아서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예. 예, 그게 먼저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과로 가야 됩니까? 저희가요 방송 후에 더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원장님 무슨 네. 과로 가야 되죠? 정형외과로 가시면 그렇죠. 됩니다. 네. 예. 전화 고맙습니다. 예, 정형외과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문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문자도 그런가요? 해결을 네, 해드려야겠죠. 해드려야죠. 네, 문자 좀 보여주세요. 읽어주세요. 네, 3462님,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30살 여자입니다. 직업상 무거운 것을 자주 들어요. 팔을 위로 들 때, 팔을 돌릴 때,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 아침에 일어날 때, 계속이네요. 아이고. 특히 아프고 그러게요. 통증 때문에 이래도 지장이 생깁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엑스레이로 잡히는지요. 예, 또 있습니다. 있군요. 회전근개 파열은 자연적으로 절대 낫지 않는다는데 캐나다 의료 기술이 약간 의심도 되고 정말 답답하네요. 이건 확실합니다. 캐나다 의료 기술보다는 대한민국 의료 기술이 좋습니다. 많이 되죠. 예, 네. 애국자입니다. 캐나다에서 원장님. 지금 문자를 주신 건데. 캐나다에 어떻게, 계신 네. 30살 여자입니다. 지금 보면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회전근개 파열, 이게 엑스레이로 잡히는지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예, 회전근개는 근육의 힘줄 조직이기 때문에 그 엑스레이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회전근개가 지나가는 주변의 뼈 조직의 변형을 보고 우리가 회전근개의 질환의 경중을 조금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충돌 증후군과 같이 뼈가 튀어나와 있어서 그 회전근개를 누르고 있는 질환인 경우에는 엑스레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엑스레이 검사를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나마 초음파 검사라도 해서 혹시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시고 거기서 의심스러우면 이제 MRI 검사 등을 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국제 방송이에요. 예, 그러네요. 캐나다. 조금 다음 문자는 미국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회전근개 질환 증상까지 알아봤고 말씀드렸는데 네. 앞에서 50견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흔히 말하는 50견, 뭐 동결견이라고 네. 알려주셨는데 그 증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아셔야 이렇게 아프니까 나는 50견
이렇게 네. 아프니까 회전근개 이렇게 좀 의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좀 구별 좀 지어주세요, 원장님. 네. 그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보고 계신다면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팔을 앞으로 들든지 할 때 물론 아파서 못 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주변 분에게 팔을 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팔이 더 이상 남이 해줄 때도 더 이상 굳어가지고 안 올라갈 때 보통 뭐 옛날에는 각도도 정해놨습니다. 만 140도 정도, 만 100도 정도 뭐 이렇게 정해놨었는데 관절이 일단 굳어야 오십견을 일단 1차성이든 2차성이든 오십견을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증 때문에 못 올리지만 남이 올리면 올려지고 아까 전에 제가 해봤던 그런 충돌 사인이 나타난다면 회전근개 질환을 의심해야 됩니다. 네. 다시 좀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죠. 네. 제가 다시 쉽게 정리하면 이게 올라가는데 둘 다 이제 올리려고 할 때 안 올라가는데 네. 본인이 이렇게 해서 누가 올려서 올라가 주면 이건 50견은 아니고 회전근개다. 올라가면 네. 누군가 올려. 일단 근데 50견은 도와줘서. 도와줘도 안 올라가. 음. 예, 도와줘도 안 올라가. 네. 이렇게 또 정리가 되네요. 구별이 쉽네요. 자, 사실 어깨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회전근개 파열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가면 이 진단을 받거든요. 자, 그래요. 회전근개 파열. 아마 뭐 이렇게 어디 검색어에 쳐봐도 아주 많아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자, 원장님. 자,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 회전근개 질환 중에서 뭐 염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물론 약물과 물리치료 그리고 뭐 주사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회전근개가 제법 많이 파열이 됐거나 아니면은 골격이 너무 많이 자라서 충돌 증후군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실 건 없는 것이 우리 그 회전근개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요즘에 다 내시경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매우 그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관절경, 이게 관절 내시경인데 수술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절개, 빠른 회복, 매우 낮은 감염, 뭐 있어요. 정교한 수술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 이 수술 후에 혹시 뭐 입원을 좀 많이 해야 되거나 오래 하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저기 뭐 짧은 입원 기간 어느 정도 되죠? 보통 뭐 한 5일 정도 입원하시면 됩니다. 예. 5일. 그 정도면 뭐 된다. 네. 그러네요. 회전근개 봉합술 참 신기한 느낌이 드는데 어깨 근육을 실로 좀 꿰매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일단 들거든요. 예.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찢었으니까 꼬매야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약간 영상으로 옷 찢어지면은 보면서 재봉틀로 드르륵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군요. 아니, 영상으로 보면서 좀 설명해 안 그럴까요? 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함께 보시죠. 나오네요. 예, 지금 수술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예. 회전근개가 이제 뼈에 붙는 부위에서 많이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팔뼈의 적당한 위치에 봉합나사라 그래가지고 실이 달려 있는 뼈에서 흡수되는 나사가 있습니다. 그 나사를 저렇게 박으면은 그 실이 있고요. 그 실을 이용해서 찢어진 회전근개를 이렇게 통과를 시킨 후에 안쪽에서 1차 봉합을 합니다. 그리고 1차 봉합된 그 실의 가닥들을 이용해서 옆쪽으로 잡아당겨 가지고 2차적으로 외측에 보강 봉합을 하면 보통 이제 그 2차성 교량형 봉합이라 그래서 가장 튼튼한 방법으로 어깨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수술 장면인데요. 네. 이제 관을 좀 이용하고 하는데 실과. 뭐 불주사 정도의 어떤 흉터밖에 안 남는다 그러는데 저게 한 몇 미리 정도 흉터가 그럼 남을까요? 내시경 자체는 4mm짜리 내시경이고요. 4mm 그 요. 구멍 자체는 네. 보통 6에서 뭐 7mm 정도. 네. 되는 채 1cm도 안 되는 예, 예. 구멍을 가지고 네. 저렇게 원장님이 어렵게 또 수술을 해주시는데 신기하네요. 예, 마지막 근데요. 사진이 아마 이제 끝날 때 사진인데 아주 수술 잘 됐습니다. 네. 그 봉합반 실이라고 하나요? 제가 좀 네.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이게 워낙 많이 움직이잖아요, 어깨를. 네. 움직이다가 혹시 끊어지는 건 아닌지. 그런 참 걱정이 별 되는데. 걱정을 다 하시네요, 그래도 진짜. 시청자분들 중에는 분명히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이게 있으실 거예요. 옷 재봉틀 안에서 주르륵 하는 그 실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네. 실이에요? 안 찢어지겠죠? 예. 안 끊어지겠죠? 네, 일단 봉합나사라고 해서 네. 뼈에 쇠나사는 아닙니다. 음. 그래서 뼈에 이렇게 박히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되고요.
그 나사에 이제 실이 달려 있는데 그 봉합사는 손으로 실제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강력하고요. 게다가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이제 봉합을 튼튼하게 해놓고 이제 6주, 3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그 찢어진 그 힘줄과 그 아래쪽에 이제 그 뼈가 다시 이제 자기가 아물게 되는 겁니다. 아물고 나면 사실 뭐 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군요. 참 우리 홍선혜 아나운서 별 걱정을 다 하셔가지고 원장님이 이거 대답을 할까 말까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예, 전혀 걱정 없습니다. 네. 예전에는 어깨 수술이라 그러면 이렇게 쬐어요. 그래, 쨘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흉터가 이 정도 돼서 상당히 많았는데 와. 컸는데 네. 지금은 뭐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흉터가 거의 없으니까 꼭 어깨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원장님, 이거 준비된 사례가 있죠? 치료 네. 사례를 보면 저희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사례 한번 보죠. 네, 사례 네. 보여주세요. 네. 43세 여자 환자입니다. 한 수개월간 지속되는 우측 경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셔서 제가 검사한 결과 그 우측 회전근개가 파열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절경으로 회전근개를 봉합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면은 수술하고 7일 정도가 안 된 사진입니다. 7일도 안 됐는데 이분은 거의 통증이 없으면서 지금 보시면은 어깨 관절 운동도 거의 다 회복한 상태입니다. 네. 음. 자, 시술 사례만 봤을 때 항상 우리 걱정하는 우리 안방마님 우리 저요? 홍선혜 아나운서 네. 때문에 제가요, 우리 나피디님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영상을 좀 심어달라고 했어요. 영상. 예, 사진 말고 영상. 이거 보면 확실하죠. 또 믿으실 만할 거예요. 네. 치료 영상 보여주시죠. 얼마 전에 어깨를 다쳐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명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이 너무 잘 되어서 통증도 없고 3일도 안 되어서 혼자서 샤워도 하고 지금 열심히 재활 치료받고 있습니다. 제가 팔이 상당 기간 아파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녔습니다마는 원장님의 정확한 그 진단을 해줌으로써 수술해가지고 4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됐고 완쾌되기까지는 며칠 동안만 재활을 활동을 함으로써 완쾌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환자분 목소리를 들으니까 네. 완쾌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좀 완쾌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아지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예, 네. 좋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습니다. 상담 받아보고 가겠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깨가 불편하세요? 예, 저는 올해 나이는 40인데요. 네. 작년에 한 1년 전쯤에 제가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다가 네. 좀 아파서 네. 한의원도 한 달 정도 다니고 네. 그리고 동네 2차 병원도 갔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별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냥 약만 먹다가 한 3개월 정도면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약만 먹다가 거기서 네. 이제 또 어깨에다 주사를 맞았거든요. 예. 그걸 한 3번 정도 맞았는데도 약을 계속 먹고 주사를 3번 정도 맞았는데도 통증은 계속 있어서 네. 그래서 또 다른 병원을 갔어요. 네. 그 병원을 갔더니 또 MRI는 가는 병원마다 다 찍었었거든요. 아, 네. 근데 두 번째 병원 갔을 때는 거기서는 또 뭐 수술을 해도 네. 폐혈증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뭐 크게 효과가 없을 거다. 그러면서 병명이 뭡니까 물었더니 그냥 충돌 증후군이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3차 병원 서울에 네. 있는 예. 대학병원까지 갔었거든요. 예. 거기서도 이제 정밀 MRI를 찍었는데 네. 거기 지금 질병 명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좌측 경관절 밑팔 두 갈래 근 힘줄염이라고 나왔는데 아, 네. 네, 거기서 교수님하고 했을 때 네. 저는 팔을 앞으로나 옆으로를 제 스스로가 많이 90도 이상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지금 방송 보면서도. 네. 그래서 저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갔는데 네. 거기서 교수님이 그래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보시면서 네. 이거는 뭐 심한 게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어깨 아이고. 주사를 맞았어요. 네. 음. 그러고 나서 또 약을 계속 1년 동안 먹었는데 네.
아무런 차도가 없고 네. 효과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잠을 잘 때 네. 손을 지금 왼쪽 어깨인데 앞으로 이렇게 머리맡에다 올려놓고 자면 네. 제 혼자 이 스스로 팔을 들어서 밑으로 내릴 수가 없어서 오른손으로 왼팔에 그 손목을 잡고 이렇게 끌어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할 정도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병원을 안 다니고 있고 대학병원까지 갔었으니까. 네. 네. 일단은 뭐 제가 정리를 해보면 40세 남자분이신데 네. 지금 많이 현재도 지금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원장님 들어보셨는데 네. 참 이런 경우가 좀 왕왕 있거든요. 네.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면 이게 치료는 되는 거죠? 그게 더 궁금합니다. 네. 네. 그 40세 보통 이하에서는 회전근개가 이제 뭐 파열이 심하게 됐거나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없는 거는 아니고요. 그 지금 보시면은 처음 병원에서는 그냥 별거 아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는 MRI상 충돌 증후군, 오늘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충돌 증후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병원에서는 이두박근염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게 두 갈래 그 힘줄 그게 우리 이두박근의 앞쪽에 염증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3차 병원 진료 결과는 이두박근염 외에는 별 이상 없다로 들립니다. 제기에는. 그래서 그 현재 그 어깨가 남이 해줘도 들리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네. TV를 보면서 그 네. 왼팔을 그냥 직선을 옆으로 올렸을 때 네. 지금 제가 90도 이상은 올라가질 않고요. 네, 안 올라가시고. 예, 지금 네, 팔을 이렇게 갖다 해서. 앞쪽으로 들어서 예. 지금 네. 앞쪽으로 들어서 예. 지금 제 손을 앞으로 당겨서 네. 어깨만 이렇게 네. 올렸을 때도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다른 분이 해줘도 잘 안 되죠. 예. 지금 예, 통증은 예. 계속 있는데 병원을 다니면 별게 아니라고만 하니까. 네, 그러면 지금 아프신 지 1년 되셨습니까? 예, 지금 딱 1년. 아, 1년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 한 6개월은 굉장히 아파지다가 요즘에 좀 아픈 거는 소강 상태 아니십니까? 아니요, 그냥 꾸준하게 계속. 꾸준하게 아파요. 그래서 이제 아프세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네. 그래서 병원을 지금 3군데 옮겨서 대학병원까지 간 건데 네. 네. 통증은 계속 그냥 뭐 높낮이가 거의 없이 네. 계속 고르게 아팠었거든요. 네. 자, 지금 제가 그 다른 병원 검사 결과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으로 큰 이상은 지금까지는 다 없다고들 하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본인은 굉장히 아프고 굳었고. 그러면 이럴 때는 제가 싫어하는 용어지만 그 50견 동결견 중에 1차성이나 2차성 동결견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는 이제 그 목소리 들어보면 좀 알겠는데 보통 그냥 1차성 동결견은 우리가 이렇게 보존적 치료, 주사라든지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을 하면 이제 제가 희망을 좀 드리자면 1년 6개월 안에, 그러니까 앞으로 한 6개월 안에 아픈 게 점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굳은 것도 조금씩 풀릴 수가 있고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할 때 우리가 동결견이라고 했을 때도 무조건 기다리거나 환자한테만 고통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관절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빨리 낫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병원에서는 충돌 증후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충돌 증후군이 있든 아니면 이두박근염이 있든 그 해부학적 원인을 해결하면서 지금 아픈 증상을 해결시켜 드릴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요. 지금 아프신 거 자체는 뭐 해부학적인 이상이 없어도 어깨는 아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을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또 해결을 해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예. 혹시 지금 병명을 정확하게 뭐 MRI도 뭐 아이가 100점짜리는 아니니까요,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바로 보고 바로 치료할 수 있는 게 관절 내시경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혹시 관절 내시경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로 한번 권해드립니다. 아,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답답할 거예요. 이곳저곳 갔는데 진단도 안 나오고 그럼요. 막 가는 데마다 돈 쓰고 막 그러는데 다 그럴 다르고, 때는 네. 의사 눈으로 직접 보고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실시간 문자 들어와 있죠? 문자 상담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6836님.
35세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어깨 초음파 진단 후 회전근개 부분 파열, 충돌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깨를 위로 올리거나 움직일 때 뚝뚝 소리가 납니다. 어깨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가 궁금합니다. 했습니다. 자, 뚝뚝 소리도 나네요. 네. 예, 또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충돌 증후군. 이거 치료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이제 35세 정도면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계속 수술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도 35세 정도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그리고 충돌 증후군 경미한 경우에는 주사라든지 약물 치료를 먼저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치료를 충분히 받아보셨는데도 안 나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슬라이드를 조금 보여드리면 비슷한 환자라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34세 남자 환자입니다. 비슷하네요. 예,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좌측 경관절 통증이 있었고요.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한 4개월, 5개월 정도 다른 병원에서 그런 주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마찬가지로 34세고 그다음에 MRI가 그렇게 심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사 맞고 또 그렇게 보존적 치료를 권했는데 오히려 환자분이 뭐 바쁘신 분이고 나는 내시경으로 조금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저도 그냥 내시경으로 염증만 좀 갈아줘도 좀 그 증상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했더니 그 염증을 간 이후에 바로 회전근개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게 MRI보다는 훨씬 심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봉합을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2차선 교량형 봉합을 한 후에 이 환자는 그 5개월, 6개월을 헤매다가 수술받고 한 5, 6주 정도에 거의 완치가 돼서 일상생활에 완전히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 됐네요. 예, 예. 그러네요. 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35세 결혼 앞둔 예비 신부 결혼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까지만 인사드릴게요. 자, 어깨 관절 내시경에 대한 장점이 많아요. 그런 지금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째지 않고 수술하는 건데 원장님, 그 어깨 관절 내시경이라는 거요. 그거 참 신기하거든요. 네. 이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어깨 관절 내시경은 우리가 그 어깨 주변에 한 5mm 정도의 절개창 몇 개를 내고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라든지 이런 합병증도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옛날처럼 큰 근육을 째고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 회복이 매우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입원 기간도 짧아지고 일상의 복귀가 빠릅니다. 또 내시경이 우리 그 확대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눈으로 보는 것보다 파열 부위를 더 잘 관찰할 수가 있고 봉합도 더욱더 정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깨 관절 내시경이 장점이 많았네요. 네. 어깨 아프신 분들 오늘은 꼭 어깨 관절 내시경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깨 통증,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주석병원의 최진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후에도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요. 최진우 원장님께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전화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에도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요. 몇 분 추첨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환절기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렇죠?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